바랍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여러분께서는 끝장 토론 각설하고를 듣고 계십니다. 정관용의 시사본부 매주 토요일 2부 끝장토론 각설하고 듣고 계십니다. 시사평론가 이종훈 박사, 민주당 민주연구원 부원장 현근택 변호사 두 분과 함께하고 있고요. 자, 후반부 공통질문입니다. 지난 한 주 가장 핫했던 말 한마디, 누구의 입에서 나온 어떤 말. 이종훈 박사. 네, 이철규 의원 발언 전 꼽고 싶습니다. 뭐라고 했죠? 예, 당원상 명예직은 할 수 있다. 예. 그 이른바 이제 그 대표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사실은 좀 강한 표현들이 많이 등장했잖아요. 뭐 탈당도 등장하고 탄핵도 등장하고 급기야 이제 명예대표까지 이제 등장을 했는데 이게 너무 이게 좀 사실은 뭐 이제 전반적으로 전당대회 구도가 본인들 원했던 또는 기대했던 방향대로 이제 흘러가지 않다 보니 자꾸 이제 이렇게 이제 중간중간 자극적인 발언을 해서 좀 표심을 끌어모으려고 하는 건 예. 이해는 하는데 예. 그런데 자꾸 좀 선을 너무 자주 넘고 있다. 이번 발언도 굉장히 위험한 발언을 좀 내놓은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자, 현근택 변호사. 저는 이제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 말로 주간조선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방탄이 되면 이번으로 끝나지 않는다. 이재명 대표 수사에 대해서. 다음에 또 할 거다. 구속영장 청구가 또 청구할 거다. 이 말이거든요. 이 말이 왜 문제냐면 첫 번째는 대통령실이 검찰 수사 문제에 대해서 관여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번에 끝나지 않는다 그러면 그전에 것도 관여했다는 일단 인상을 줄 수 있고 일단 다음에도 또 할 거다. 근데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라 그러면 보통 우리가 뭐 수석급이나 대변인이나 이 정도 얘기하는 거죠. 몇 명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분의 얘기를 했다는 거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도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출신이고 그렇지 않아도 이 수사 자체가 야당 대표에 대한 탄압 아니냐 정적제가 아니냐 이런 이제 오해가 있는 상태에서 논란이 있는 상태에서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 이런 말을 했다. 물론 뭐 나중에는 뭐 입장 없다 이런 얘기를 얘기하지만 그렇게 본다 그러면 이번 수사 자체가 결국은 이재명 대표 죽이기 아니냐 이렇게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 자,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있었죠. 이재명 대표 뭐라고 했는지 목소리 좀 들어보고 이야기 나누죠. 오늘은 윤석열 검사 독재 정권이 검찰권 사유화를 선포한 날입니다. 사사로운 정적 제거 욕망에 법치주의가 무너져 내린 날입니다. 제가 한 일은 성남시장에게 주어진 권한으로 법 절차에 따라 지역을 개발하고 주민 수건 사업을 해결하고 민간에게 넘어갈 과도한 개발 이익의 일부를 성남 시민들에게 되돌려 드린 것입니다. 검찰에 포획된 궁박한 처지의 관련자들의 바뀐 진술, 번복된 진술 외에 어떤 범죄 증거도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국정 절반을 책임져야 하는 제1야당 대표가 국민 곁을 떠나겠습니까? 일거수일투족이 지금처럼 생중계되는 제가 가족을 버리고 도주하겠습니까? 인멸할 수 있는 증거가 남아있기나 합니까? 이번 구속영장 청구는 희대의 사건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입니다. 검사 독재 정권의 헌정 질서 파괴에 의연하게 맞서겠습니다. 네, 이재명 대표 목소리 들어보셨는데 이종훈 박사 어떻게 평가하실래요? 네, 뭐 예상이 충분히 됐던 사안이죠. 그리고 뭐 어쨌든 검찰로서는 절차는 다 밟아가면서 하겠다. 이제 그런 의지가 좀 있는 것 같고 만약에 대통령실이 뭐 직간접적으로 개입이 됐다 그러면 정치적 판단도 작동을 했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뭐 기소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영장 청구 과정 또는 이제 이 국회에서의 뭐 체포동의안 처리를 둘러싼 논란 그것에 따른 어떤 그 국민들의 주목도를 높이는 것 이런 것까지도 다 계획이 돼서 진행된 일 뭐 이렇게 이제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는 뭐 저는 뭐 그동안 워낙 제기된 의혹들이 이제 많았던 것이고
그리고 핵심 측근들까지 그런 정도로까지 관계가 됐다라고 한다면 검찰로서는 이 구속영장 또 향후에 있을 기소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이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현 변호사. 지금 뭐 나오는 혐의 뭐 배임, 뇌물, 이해충돌 방지법이나 범죄 수익 은닉 이거는 뭐 다 이미 알려진 얘기예요. 그러니까 뭐 이미 다 나온 얘기인데 결국은 이 영장 청구할 만하냐 이게 가장 중요한 문제거든요. 우리 영장의 청구 사유는 이제 혐의가 중대하고 증거인멸 도주 우려인데 혐의의 사실 핵심은 이제 돈입니다. 돈이거든요. 돈을 받아냈냐. 사실은 뭐 이 얘기 대장동 처음 나왔을 때 이재명 돈 먹었을 것이라는 얘기가 수천 번 나왔어요. 근데 배임이라는 거는요. 돈을 받았다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뭐 얼마 이익을 손해를 끼쳤다. 그러니까 근데 손해 뭐 계산할 때마다 달라요. 처음에 650억 됐다가 1,820억 됐다가 이번에 4,890억인데 계산 방식에 따라 다릅니다. 그러니까 뭐 그거는 나중에 뭐 재판에 다툴 일인데 뇌물도 마찬가지예요. 이재명 당시 시장이 받았다는 게 아니고 제3자 뇌물이죠. 그러니까 제3자 뇌물인데 그것도 어쨌든 성남 FC라는 단체 축구 단체에 쓰였다는 거라서 돈 문제를 일단 검찰이 밝히지 못했다 하는 게 있고. 그다음에 대장동의 가장 큰 이슈는 뭐니 해도 천화동 1호 지분이 누구 거냐 이거였거든요. 예. 그동안 뭐 이재명 대표 지분이 숨어있다 엄청 얘기했는데 438억에 대한 얘기 없어요. 이번에 청구에 없죠. 예. 쌍방울의 가장 큰 쟁점은 뭐니 해도 변호사 대납이에요. 지금 뭐 대북 송금 문제로 넘어갔지만 처음에는 변호사비 대납했을 것이다. 그 문제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핵심적으로 지금 언론에서 관심 가졌거나 그동안 얘기했던 내용이 없어요. 그리고 배임 뇌물도 직접 돈 받았다는 게 아니고 그러면 제가 보기 혐의 중대하지 않고 증거인멸 지금 압수수색 성남시청 경기도청이나 그 주변 사람들 다 한 게요. 한 200~300번 됩니다. 뭐 더 인멸할 것도 없어요. 당대표가 뭐 어디 도망가겠습니까? 가족들도 여기 있는데. 그렇게 본다 그러면 일단 뭐 불구속 수사가 원칙이고요. 그런데 봐서도 제1야당 대표는 또 헌정사 처음입니다. 예전에 그러니까요. 뭐 유신 독재 시절에도 이런 일은 없었죠. 그렇게 본다 그러면 대통령실 발언도 보고 어떤 정적 제거용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굳이 구속영장까지 갔어야 하느냐. 이제 이런 논리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뭐 과거의 전례로 보면 이제 이 야당 대표에게 뭐 구속영장을 감히 어떻게 청구하냐. 이제 이 논리가 맞죠. 아니 그뿐 아니라 최소한 검찰은 죄가 있다고 보더라도 기소해서 법정에서 다투어 볼 일이지. 굳이 인신구속까지 뭐 이런 거 아닙니까? 그렇게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뭐 사안이 중대하다 그러면 뭐 구속영장 청구 안 할 수도 없는 거죠. 이제 그런 부분이 좀 있는 거고 이번에 이제 검찰 쪽에서 뭐 적시한 걸 보게 되면 이제 추가적인 증거인멸 우려 뭐 이런 부분도 좀 있는 것 같고 예. 그렇긴 해요. 근데 뭐 좀 전례를 보기 어려운 건 분명한 거고. 그런데 뒤집어서 보면 과거에는 오히려 정치 검찰이었기 때문에 정무적 판단을 과도하게 개입을 시켜서 사실은 뭐 이 국회의원들 많이 봐주기도 하고 뭐 이랬던 전례가 있었던 데 반해서 뭐 뒤집어서 이제 생각하면 윤석열 정부에서는 정치 검찰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교과서 쪽으로 수사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측면도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어찌됐건 혐의의 위중성 이런 거로 볼 때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검찰로서는 절차는 다 밟아서 진행하려고 하는 그런 의지가 더 강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이번에 재미있는 현상이 이제 두 가지예요. 예. 하나 이제 다 이제 언론과 관련된 건데 이제 증거인멸 우려가 중요한데 이게 정성호 의원 면담 기록이 왜 나왔을까 했을 때 많은 분들이 다 그렇게 알았어요. 이거 분명히 증거인멸 시도로 쓰일 것이고 그다음에 이거를 또 증거인멸 하려는 시도로 볼 것이다. 이렇게 봤는데 정성호 의원이 정진상 그렇죠. 전 실장 면회한 거. 그게 어디서 나왔겠습니까? 구치소에서 흘리진 않았을 거예요. 검찰에서 나왔겠죠. 검찰에서 나왔죠. 검찰에서 나와서 보도가 되고 그러니까 아마 그거를 보통 이러면 이거를 언론 보도한 내용을 쫙 정리해 가지고 또 증거로 냅니다. 법정에. 그럼 판사 보기에는 검찰에서 흘려서 검찰에서 증거를 내고. 사실은 이게 어찌 보면 증거를 만드는 과정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볼 수밖에 없고 그다음에 이제 영장 청구서에 보면 뭐 내로남불, 뭐 아시탑 이런 얘기 나와요. 근데 저는 이런 거 본 적이 없거든요. 20년 됐어도. 왜 그러냐면 우리 이런 얘기 합니다. 검사는 공소장으로 말하고 그다음에 판사는 판결문으로 말한다. 법률 용어라든지 이거는 사실은 좀 드라이합니다. 어쨌든 뭐 속어 이런 거 잘 안 써요. 근데 이건 시중에서도 물론 방송에서 저희들이 씁니다만 쓸 수는 있죠. 근데 법률 문서에 영장 청구서에 내로남불, 뭐 아시탑이 뭐 이런 얘기를 왜 쓰죠?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딴 이유 없어요. 뭐예요? 언론의 주목을 받기 위한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영장 청구 내용은 다 이미 나온 내용이에요. 받았을 일 없어요. 근데 이런 용어를 쓰잖아요. 뭔가 새로운 용어. 그럼 언론이 씁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제 제목 장사라 그러죠. 근데 검찰이 언론에 어떻게 보도될지 신경 쓰고 언론 보도를 통해서 증거를 만들고 이러면 그냥 기자 하면 돼요. 기자. 그러니까 이제 검찰은 제가 보기에 이제 공소장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이제 기사로 말하고 있어요. 검찰은 기사로 말한다. 저는 실제 그런 현상으로 가고 있다고 봅니다. 글쎄요. 그러니까 뭐 저도 조금 생소해요. 그리고 이게 뭐 사자성어도 아닙니다. 아시다시피 그냥 신조어예요. 신조어죠. 네, 신조어인데 이 사실은 표준어를 써야 되는 공소장에다가 그러게요. 이런 걸 쓴다는 건 좀 이해가 안 가는데, 그러니까 뭐 어찌 됐건 좀 저는 조금 그 언론에 노출시키기 위한 그런 것보다는 약간 좀 감정이 실린 그런 공소장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뭐 심증은 확실하게 지금 뭐 유죄다 이렇게 지금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반영이 돼서 이런 표현들이 좀 들어간 거 아닌가 싶긴 하고, 그건 뒤집어서 이야기하면 그러니까 증거 부분에서 약간 좀 취약하다는 것을 사실은 반증해 주는 것이기도 하다라고 생각해요. 이번에 저 이제 보니까 가장 결정적으로 그러니까 뭐 이재명 대표도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고 민주당 쪽에서도 이제 심지어 그 비명계 쪽에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바로 그 부분인데, 이재명 대표가 실제로 수뢰를 했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돈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 부분에서의 증거, 이번 수사 과정에서 그게 어떤 형태로든 좀 증거가 나올 줄 알았는데 그거는 좀 빠진 전혀 없죠. 예, 상태예요. 그래서 이게 뭐 그 음식이 잔뜩 차려져 있고 뭐 방증들은 굉장히 많긴 한데, 그러니까 조금 전에 이제 뭐 천화동인 얘기도 했습니다만 이게 구체적으로 그게 딱 받았다라고 하는 증거라든가 아니면 그거를 딱 입증해 줄, 받기로 했다라는 것을 입증해 줄 만한 그런 어떤 스모킹건이 될 만한 것들은 조금 빠져 있다. 빠져 있죠. 예, 그렇게 좀 봐야 되지 않나 싶어요. 그냥 그러니까 뭐 처음부터 나왔던 그 논리적 대립의 연장선이에요. 그만큼 막대한 수익이 날 걸 몰랐는데 그렇게 된 것이다라는 주장을 받아들일지, 막대한 수익이 날 걸 뻔히 아는데 성남도시개발공사보다 민간 사업자한테 일부러 몰아줬다라고 하는 논리가 맞는 것인지, 이제 그거를 재판부가 판단할 것이고, 그리고 지역에 있는 축구단에게, 시민 축구단에게 협찬비 광고비를 준 돈이 과연 대가성이 있는 것이냐 없는 것이냐에 대한 그거 판단. 이제 그거 거기 달린 거 아닙니까? 그렇죠. 배임의 핵심이요. 사실은 저도 이제 그 동네 살고 있으니까 그 당시 아파트 분양할 때는 대장동 미분양 났어요. 아무튼 그러니까 그게 결과적으로 그러니까 땅값이 저나 아파트값이 올라서 배임이라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안 올랐으면 배임 아니라는 거잖아요. 결과론적인 판단이죠. 사후적인 판단. 그러니까 그 논리를 받아들일 것인지 아니면 설계부터 알았다는 것인지. 결국 아니, 설계할 때 어떻게 아파트 가격이 이만큼 오를 걸 어떻게 어쨌든 알아요. 그걸 이제 재판부가 판단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겠죠. 양쪽 주장이 그렇게 엇갈리니까. 그건 그렇고 체포동의안 오면 부결되겠죠? 뭐 그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반란표가 좀 나올 수도 있다 그런 얘기가 있어요. 일단 뭐 정의당도 지금 뭐 일단은 뭐 찬성하겠다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 내에서 비명계 중심으로 해서 이제 반란표가 만약에 한 28표 이상 나온다면 이게 이제 그냥 가결 처리돼 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뭐 이재명 대표가 굉장히 비명계 지금 접촉도를 좀 높이고 있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단속을 좀 많이 하는 것 같은데 가장 결정적으로는 그 부분인 것 같아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러니까 스모킹건이 될 만한 그것이 없다. 네, 수뢰를 했다라고 하는 것이 확실하게 입증될 만한 그런 문건이나 이런 것이 없는 것으로 지금 현재까지는 보이기 때문에 비명계도 찬성하기는 어려울 거다. 네, 그렇죠. 예를 들어 뭐 증거가 없다 하더라도 뭐 김용 전 부원장이라든가 뭐 정진상 전 실장 같은 사람이 뭐 그런 뭐 실제로 뭐 실토를 했다라든가 그렇게 하기를 했다라든가 뭐 이런 게 좀 있다 그러면 모르겠는데 일단 뭐 그 두 사람 그 이상 상태에서 지금 더 진전은 없는 것으로 보이고 그런다는 거죠. 그래서 비명계 쪽에서도 야 이게 과연 이게 우리가 이걸 체포동의안에 찬성을 해줘야 돼? 이런 의문은 좀 많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좀 보입니다. 저는 뭐 민주당 이탈표보다 오히려 정의당이나 국민의힘 이탈표가 몇 표 나올지가 궁금하다. 왜냐하면 정의당에도 이게 확실하게 전부 다 이렇게 하는 건 아닙니다. 아니 잘못됐다라는 분도 있거든요. 근데 국민의힘 분들도 생각할 거예요. 어차피 이거 우리가 찬성해도 안 될 것 같고 근데 이러다가 나도 이게 대상 아니야? 나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그런 생각이 있어서 저는 170표 이상은 무조건 나온다라고 봅니다. 부결이다 무조건. 그렇죠. 예.
그리고 또 추가 구속영장이 또 나올 거예요? 뭐 그렇게 시도는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면 너무 유도가 보여요. 이미 대통령실에서 먼저 그렇게 얘기를 해버렸단 말이죠. 하겠다. 근데 검찰이 그걸 따라간다. 그럼 검찰 입장에서는 대통령실이 다 수사지휘 하는구나를 스스로 인정하는 거예요. 게다가 한 번 부결됐는데 또 청구한다. 그런 경우 없죠. 지금 그렇죠. 수사는 뭐 여러 개 하고 있지만 물론 이제 지금 뭐 어찌 보면 중앙지검, 수원지검, 성남지검 뭐 경쟁하듯이 하고 있어요. 수사를 다 하고 있는데 사실은 제가 보기에 이번 수사의 핵심은 대장동이었어요. 대장동이었고 그다음에 그와 관련된 뭐 돈 문제였기 때문에 다른 수사 뭐 백현동, 정자동 뭐 뭘 다 하겠지만 대장동 수사 끝나면 제가 보기에 수사 동력을 잃을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김만배 씨가 재구속된 거는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십니까? 빨리 불어라. 우리 검찰 얘기 좀 검찰이 원하는데 답변을 해라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구속 기간이 만료돼서 석방이 됐는데 또 이 김만배 씨만 그 석방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다른 분들도 석방되어 있는데 유독 지금 별로 진술을 안 한 김만배 씨만 추가 혐의를 적용해서 구속영장 청구하고 받아들여졌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검찰의 편의적인 수사가 보이는 거예요. 그럼 다른 사람들을 범죄 수익 은닉 안 하고 다른 사람들은 더 기소할 게 없느냐?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유한홀딩스 35억 같은 경우도 정민용만 기소했거든요. 유동규 기소 안 하고. 그다음에 범죄 수익 은닉도 이 돈은 김만배 버린 게 아니잖아요. 다른 분들도 버렸잖아요. 그럼 똑같이 수사해야 되죠. 근데 다른 분들은 다 검찰이 원하는 대로 진술을 하고 김만배만 그렇게 진술을 안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너는 한번 다시 들어가서 다시 한번 생각해봐. 이거거든요. 이거는 근데 왜 중요하냐면 남욱이나 유동규한테도 주는 시그널이에요. 그렇죠. 당신도 또 갑자기 말 바꾸면 또 이렇게 되는 거야? 또 구속시킬 그렇죠. 거야? 또 구속시키기가 이 말이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러니까 말 잘 들으면 풀어주고 말 안 들으면 구속시키고 이게 전형적으로 어찌 보면 이제 검찰에 놀린 거죠. 누가 이거 죄를 이 사람만 지었기 때문에 이 사람만 구속시킨다고 누가 생각하겠어요? 어떻게 보세요? 제가 보기에도 좀 벽에 부딪힌 건 맞는 것 같아요. 검찰 수사가 그러니까 가장 이제 마지막 단계에서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하고의 관계 부분을 이제 밝히는 그 상태에서 천화동인 관련해서는 어찌됐건 김만배 씨가 뭔가 이야기를 해야 지금 되는 상황인 거죠. 다른 거로는 지금 계좌 추적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는 증거가 포착이 안 됐다는 거를 이제 반증하는 거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김용 정진상 거기서 수사가 딱 막힌 상태에서 이 부분도 지금 추가적으로 뭔가 증거를 그들로 하여금 꼼짝없이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만들 만한 그런 증거는 지금 아직까지는 못 찾은 게 좀 분명하다. 그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렇게 한 게 과연 성공하겠느냐. 그럼 김만배 씨 같은 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이 사람들이 내 돈도 다 뺏어가고 나도 결국 죽이려고 하는구나. 이제 갑자기 이분이 이리 와서 말을 바꿨다. 그럼 판사님이 보기에 저분이 이제 말하는 게 옳아. 맞아 옳구나. 이렇게 생각하겠어요? 계속 하다가 풀어졌다가 들어갔는데 다시 또 바뀐다. 사실은 그 진술의 신빙성이라는 거는 좀 자유로운 상태 이런 상태에서 하는 게 맞는 건데 다시 또 집어넣었으니까 그때 가서 바꾼다. 판사님이 그래 공정하게 솔직하게 말하는구나. 그래 그 말이 맞아. 이럴 뿐이 어디 있어요. 삼척동사도 아닌 거 다 아는데. 네네. 자. 그 김건희 특검은 언제쯤 어떻게 가시화될까요? 민주당 전략에 섰습니까? 일단은 정의당 문제는 있습니다만 그건 큰 변수는 아닌 것 같고 결국은 아마 지금 이게 개인에 대한 문제는 아니잖아요. 그리고 정의당이 지금 한동훈 장관의 수사지휘권 행사를 요청한다 그러는데 그거는 제가 보기 아닌 것 같고 그럼 정의당이 약간 딜레마 상황이긴 해요. 한동훈 장관이 김건희 주가 조작 수사지휘권 내릴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거 누가 있겠어요. 그럼 어느 정도 시한 이분들이 들 수밖에 없어요. 그럼 계속 안 하면은 그래서 우리가 특검 찬성하겠다로 갈 가능성은 저는 있다. 충분히 열려 있다고 봅니다. 그래요? 정의당이 일단 들어주면 180석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래서 민주당이 지금 노란봉투법 굉장히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쪽으로 전환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결국 정의당하고 이거로 가지고 이제 빅딜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특검 김건희 특검법 처리하는 거 조건을 해서 노란봉투법 처리해주고 그래서 일단은 이제 특검법은 국회에서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쪽으로 가닥을 지금 잡은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 특검은 민주당은 아무튼 반드시 해내겠다. 그런 전략적. 이게 대통령이 거부를 하더라도 일단은 국회에서는 통과를 시켜놓겠다. 요거를 기록으로 남겨놓겠다. 이게 의지가 굉장히 강한 것 같아요. 네. 전쟁이죠. 전쟁 상태 이미 돌입한 지 오래됐고 포성이 또 포연이 자욱합니다. 지금 정치권 전반에. 끝장토론 각설하고 오늘 여기까지 합시다. 시사평론가 이종훈 박사, 민주당 민주연구원 부원장 현근택 변호사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알람 파슨스 프로젝트가 부르는 더 타임 듣고요. 전 또 내일 뵙죠. 안녕히 계세요.
keeps running.